비행기에서 이런 풍경이 보이면 제가 사랑하는 스페인에 다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하태평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유럽 렌터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렌터카 예약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무료 내비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현지에서 예약 없이 렌트하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원하는 차를 받을 확률도 확 떨어집니다. 허츠나 유럽카 같은 대형 업체를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가격이 저렴한 작은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렌터카 사업 자체가 금융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 예약을 해도 큰 업체가 관리하는 차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 유럽에서 렌트할 때 가장 저렴한 지금 생각해보면 듣보잡 브랜드였어요. 그런 업체에서 빌렸는데 차는 유럽카에서 관리하는 상태 좋은 차를 받았었습니다. 유럽카 같은 큰 규모의 회사와 작은 규모의 렌터카 업체를 한방에 비교하고 바로 예약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렌탈카즈.com이라는 회사인데요, 전세계 렌터카 회사를 비교하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에서 빌렸다 다시 마드리드 공항으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4월 중순 일주일간 빌린다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차와 가격이 나옵니다. 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종을 빌리시면 되고요. 참고로 소형차는 저렴하지만 장거리 여행 시 좀 피곤하고요. 중대형 차는 비싸지만 당연히 편하겠죠. 대신 주차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렌터카를 예약하고 차를 받을 때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당연하겠지만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3가지 모두 챙기세요. 회사마다 혹은 직원마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3가지 다 챙기세요.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3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차종마다 다른데요, 차가 비싸면 보증금이 비싸고요, 저렴하면 보증금이 저렴합니다. 보증금 지불 수단은 한도가 충분한 신용카드가 필요한데요, 보통 가승인을 잡는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가승인은 취소 승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걱정 많았는데요, 추가로 청구가 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안 받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요, 꼭 한도가 많은 신용카드를 하나 준비하세요. 다음은 주행거리 옵션입니다. 회사마다 차종마다 다양한 옵션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우선 대여당 일정 거리가 제공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대여 1일당 일정 거리를 제공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일은 24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충 자신이 예상하는 이동거리를 사전에 계산하고 유리한 옵션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옵션별로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신경 잘 안 쓰는 연료 옵션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옵션은 풀탱크로 인수하고 엠티탱크로 반납하는 거겠죠. 보통 관 같은 곳에서 비수기 때 행사로 하는 판매 옵션인데요, 이런 거 걸리면 정말 좋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는 풀탱크 인수 후 풀탱크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차는 저렴하게 빌려주면서 기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전 구매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을 차량 인수 시 판매를 하고요, 반납 시 남아있는 기름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렌트를 하는데요, 기름 가격에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주유소마다 기름 가격이 다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의 기준을 렌트카 회사가 정해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당연히 보통 주유소보다 많이 비싸게 기름을 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지금 차에 몇 리터의 기름이 남아있다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냥 대충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 옵션은 절대로 비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수 수료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렌트카 회사의 보험은 주변 인접 국가는 커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동유럽권, 서유럽권, 남유럽권, 또 혹은 영국만이지만 영국은 따르죠. 그런 식으로 보험이 커버되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고급 차종, 예를 들면 독일 3사나 비싼 차들은 보험의 범위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차량 인수하실 때 꼭 여행할 나라를 미리 고지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서류 정리가 끝나고 차를 인수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어의 트레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여행의 제일 목표는 안전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 상태는 신차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유럽의 차들은 스크래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범퍼 부분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촬영 장비 중에 가장 화질이 좋은 장비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자세하게 촬영해 두세요. 그리고 잘 보관하시고요. 차 인수 시에 큰 상처가 있으면 미리 서류에 표시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차 렌트하는 게 엄청 불편하고 까다롭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유럽을 여행하는 정말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은 보너스 팁입니다. 운전을 하시려면 내비가 필요하겠죠.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 맵을 활용하는 겁니다. 검색도 편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GPS를 켜고 자동차 모드로 검색을 하시고 그냥 출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주차장 찾는 기능도 생겼더라고요. 비싼 데이터가 걱정이시라면 여행 중인 지역의 지도를 오프라인 모드로 저장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은 반영이 안 되지만 내비의 역할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방법은 내비 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GPS가 들어있는 어떤 기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앱과 지도를 동시에 기기에 저장하고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 요금 걱정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7인치 태블릿에 내비 앱을 깔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구글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잠시 정차하시더라도 차에 사람이 없으면 내비는 안 보이는 곳에다가 보관하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거든요. 꼭 문은 잠그시고요.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스페인 남부를 돌아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들렀다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긴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꿀팁으로 가득 찬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